새로 나온 거 살 걸. M4 나올 때도 와 진짜 내가 M3를 그렇게 돈 주고 샀는데 가격은 그대로면서 코스 더 좋았지. 그런데 이 흐름이 이제는 달라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견디고 듣다 보면 늘어가는 테크 지식. 오케이. 안녕하세요, 주현입니다. 지금 맥미니 아니면 맥북 살까 말까 고민하셨던 분들 오늘 이 영상은 꼭 보셔야 돼요. 지금 애플 맥 생태계에 진짜 중요한 이슈가 일어나고 있거든요. 최근에 반도체 대란, 부품값 대란이 일어나면서 메모리 가격이 계속 상승하고 있잖아요. 여러 제조사들이 메모리 수급 문제를 겪고 있는데 아시다시피 애플은 올 초에 뭐 아이패드, 맥북을 내놓을 때도 가격을 동결도 하면서 여기다가 램 용량은 오히려 업그레이드를 해서 주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가성비의 애플이라는 말도 나오고요. 가격 동결이 아니라 사실상 가격 인하라는 얘기까지 있었는데요. 이제는 상황이 달라졌어요. 애플이 최근에 M4 맥미니 기본 옵션을 없애버렸고요. 맥북 네오 기본 옵션도 사라질 수도 있다는 예상이 나오고 있는데요. 심지어 아이폰 18 시리즈는 사양이 다운그레이드 될 수도 있다는 소식도 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된 건지, 이런 부품값 대란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오늘 제대로 정리해볼게요. 렛츠고! 자, 이 메모리 대란은 이제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아실 분들은 다 아실 텐데요. 배경부터 짧게 짚고 넘어가자면 2025년 하반기부터 AI 데이터 센터 확충 경쟁이 본격화되면서 DDR5 메모리 가격이 2025년 9월 이후로 4배 이상 폭등을 했습니다. 지금 이 배경의 핵심에는 바로 이 AI가 메모리를 그냥 대량으로 빨아들이고 있다는 겁니다. AI 서버는 고용량 DDR5를 대량으로 쓰고 거기다 또 GPU에는 HBM이라고 하는 고대역 폭의 메모리가 쓰이거든요. 이 상황 속에서 메모리를 만드는 업체들의 생산량, 생산 능력도 한계치가 있는데, 그런데 시장의 수요가 HBM과 DDR5 쪽으로 몰리다 보니까 이 메모리 생산 업체들도 이쪽으로 생산 능력을 다 쏟아붓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노트북이나 스마트폰, 일반 PC에 들어가는 메모리 생산 공급이 줄어드는 구조가 나타난 겁니다. 공급이 줄어드는데 수요는 그대로 있으면 가격은 당연히 올라갈 수밖에 없겠죠. 그 결과로 윈도우 노트북 진영은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올해 초에 기억하시죠? 갤럭시북 처음 나왔을 때 커뮤니티 반응부터 장난이 아니었거든요. 이번 갤럭시북 6 프로 가격이 무려 419만 원에 판매가 되고 있어요. 진짜 어마어마하게 오른 거예요. 그리고 LG의 2026년 그램 모델도 전작 대비 출시가가 50만 원 정도 인상이 됐거든요. 이런 상황에서도 애플은 신기하게 사실상 가격 동결이 아니라 가격 인하라는 얘기가 있었잖아요. 근데 사실 애플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건 이미 장기 대규모 부품 계약을 해놨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매년 새롭게 갱신되는 이런 계약 형태가 아니라 이미 많은 양의 램을 공급받기로 약속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굳이 가격을 올릴 필요가 없었던 거죠. 그런데 최근에 애플에도 이 공급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이게 보시면은 4월 6일에 미리 캡처해뒀던 건데요. 고사양 모델들 경우에는 10주에서 12주, 이것도 한 두세 달은 기다려야 된다는 거죠. M3 울트라 맥 스튜디오가 출고가는 시점이 4, 5개월 정도 소요가 되는 걸로 나와 있거든요. 맥미니 M4 프로는 9주에서 10주, 그리고 64기가 램 모델은 16주에서 18주까지도 기다려야만 받을 수 있게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이게 램 용량이 더 높아질수록 공급 일정이 엄청나게 딜레이 되는 모습이 나타난 거예요. 물론 이전에도 CTO 모델은 기다려야지만 살 수 있는 특수한 옵션으로 취급이 되어 오긴 했지만 거의 뭐 4, 5개월, 적어도 2, 3개월은 기다려야 받을 수 있는 거는 진짜 많이 기다려야 된다는 거거든요. 아니 맥이 무슨 슈퍼카도 아니고, 사실 슈퍼카는 막 1년, 2년씩 기다려야 되지만 어쨌거나 업무용으로 맥을 구매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아니 나 당장 일해야 되는데 3, 4개월을 어떻게 기다려? 이런 상황이 오게 된 거예요. 거기다가 지난 5월 1일에 최근까지 역대 최고의 인기를 누리던 맥미니 기본 옵션이 단종이 됐거든요. 제가 한번 맥미니 구매 가이드 겸 해서 지금 맥미니 대란이 난 거에 대해서 영상 한번 다뤄드린 적이 있었는데 이 영상 보고 당장 구매했습니다 막 이런 분들 되게 많았거든요. 근데 그때 기본 모델 사신 분들 정말 잘하신 겁니다. 정확히는 M4 맥미니 16기가 램 256GB 용량 옵션이 기본 모델이었는데 요게 판매 중지가 된 건데요. 89만 원이라는
싼 가격에다가 오픈클로 붐으로 이 맥미니 기본형이 엄청나게 팔렸는데요. 이게 결국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고 공급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판매 중지가 된 거죠. 그래서 지금은 기본 옵션 자체가 256이 아니라 512로 변경이 되면서 가장 싸게 살 수 있는 모델이 119만 원으로 한 단계 올라갔다는 점. 그리고 맥 스튜디오도 비슷한 상황입니다. M4 맥스나 M3 울트라 칩셋을 선택하면요, 최소 한 달은 기다려야 되고요. 여기다가 CTO 모델까지 하려고 하면은 최소 16주에서 18주, 그러니까 한 4, 5개월을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팀쿡이 4월에 있었던 분기 실적 발표에서 맥미니와 맥 스튜디오의 공급 문제는 최소 몇 달은 소요될 거라고 밝혔거든요. 근데 이 맥미니와 맥 스튜디오의 뒤를 이어서 맥북 네오의 기본형이 사라질 차례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맥북 네오가 완전 대란이었던 게 기본형 모델의 가격이 할인을 안 받아도 99만 원, 그리고 학생 할인을 받으면 80만 원대에 살 수 있어서 이게 난리가 났었잖아요. 근데 이 256GB 기본형 모델이 사라질 차례라는 그런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요. 램 부족이 계속 이어지다 보면은 2차 생산부는 애플이 가격을 아예 더 올려서 가져올 수도 있다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근데 여기다가 지금 출시돼 있는 제품들 말고도 앞으로 출시될 제품들에도 영향이 있을 거란 소식도 나오더라고요. 바로 올해 초에 제가 한번 다뤄드린 적 있었던 터치 스크린이 들어간 맥북 모델이 나올 수도 있다는 소식. 지금 맥북 울트라라는 가칭으로 불리고 있는데요. 이 M6 칩을 탑재해서 나올 것으로 예상됐던 이 모델도 이제 메모리 공급 부족 그리고 M6 칩의 전환까지 맞물리면서 당초 예상보다 더 뒤로 밀릴 예정이라고 합니다. 여기다가 많은 분들이 또 기다리고 계실 아이폰 18까지도 다운그레이드 소식도 들려오고 있어요. JP 모건의 분석에 따르면 2027년까지 아이폰 부품 비용의 45%를 메모리가 차지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현재 수치가 10%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아이폰의 가격이 올라가거나 아니면 다른 부분에서 다운그레이드를 겪을 수밖에 없다는 얘기인 거죠. 제가 최근에 갤럭시 S27 작트라 관련해서 소식 정리해드렸었는데, 그때도 일반 모델에는 정말 이례적으로 BOE 디스플레이가 들어갈 수도 있다는 소식 말씀드렸잖아요. 삼성도 마찬가지로 지금 갤럭시에 들어가는 부품 가격 때문에 일반 모델에서의 원가 절감을 그런 식으로 보고 있는 건데요. 애플도 이러한 선택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애플의 아이폰은 원래도 BOE 디스플레이를 사용을 해왔기 때문에 여기서 더 원가 절감이 된다면 어떤 부분에서 할 수 있을지 이게 조금 걱정이 되긴 하거든요. 근데 요거는 이후에 스펙이 좀 더 자세하게 유출되는 게 있으면 제가 따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자, 그러면 이 부품값 대란 속에서 우린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냐, 지금부터 한번 정리해 볼게요. 일단 맥미니는 지금까지 기다리셨던 분들, 이분들은 이미 30만 원은 손해를 봐야 되는 상황이에요. 이제 기본형은 끝났어요. 없어졌어. 막차 떠났어. 그러니까 막차 떠나기 전에 타세요가 안 돼요. 지금 살 수 있는 제일 좋은 옵션은 256이 아니라 512GB. 그러면 스토리지 올릴까요? 램을 올릴까요? 뭐 이걸 또 이제 얘기를 할 텐데, 16GB 램에 512 기본인데 요거를 사도 한 달은 기다려야 돼요. 근데 여기다가 램까지 업그레이드 하잖아요? 그러면 9주에서 10주 정도는 기다리셔야 된다고 하니까 참고하시고요. 그리고 맥북 네오 기본형을 고민 중이시라면 그냥 지금 당장 사는 게 낫습니다. 이거 하나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올해는 8GB 램으로 나왔는데 내년에는 12GB로 램을 더 올려가지고 2세대가 나올 예정이라고 하더라고요. 칩셋도 더 업그레이드 되고 램도 업그레이드 되니까 이때까지 기다렸다가 사시는 방법도 있는데요. 문제는 가격이 올라간 상태로 돌아올 수도 있습니다. 이 맥북 네오 사기 전에 이게 조금 몇 가지 단점이 있는데, 확실히 제가 에어도 써보고 프로도 써보니까 네오는 진짜 맥북을 좀 안 써보셨던 분들이나 그냥 문서 작업 인터넷 용도로 쓰시거나 이런 분들이면 정말 괜찮은데, 조금이라도 이게 내가 업무용으로 쓰려고 한다 그러면 저는 별로 비추천하고 싶어요. 이유는 제가 맥북 네오 리뷰를 따로 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맥북 에어를 고민 중이시라면 아무따 추천합니다. 이거는 솔직히 지금 공급이 불안정하다는 얘기도 아직 없고요. 사용 범위도 진짜 사놓으면은 워낙 폭넓게 쓸 수 있는 제품인데, 솔직히 지금 맥북 라인업 중에 가장 무난하고 제일 후회 없을 만한 선택입니다. 고민 많이 하실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맥북 프로 고사양을 고민하고 계신다면
본다면 비교적 좀 안정적으로 공급이 되고 있고, 맥북 프로 라인업은 원래도 많이 팔리던 제품이다 보니까 맥미니나 맥스튜디오보다 출시 전에 물량 자체를 많이 준비하는 편이거든요. 그리고 이번에 신작을 내보내면서 이전보다 기본 시작 가격이 조금 더 올라갔다 보니까 맥미니처럼 예상 밖으로 수요가 막 터지거나 이런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지금 맥북 프로는 뭐 충분히 고민해보고 사셔도 될 정도의 시간이 있습니다. M6가 들어간 맥북 울트라도 내년으로 더 밀렸다고 하니까 아예 기다리신다고 하면은 1년은 또 기다리셔야 된다는 거. 자, 그래서 이렇게 오늘은 메모리 대란 속 배경도 한번 말씀드리고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하면 좋을지 한번 정리해 봤는데요. 저랑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신 분들 댓글로 남겨주시면 뭐 이것도 참고해 볼 수 있으니까요. 혹시 다른 의견 있으시면 또 남겨주시고요. 오늘 영상 참고하셔가지고 좋은 선택하셨으면 좋겠네요. 사실 맥은 원래 기다리면 기다릴수록 이득이 있는 제품이었어요. 근데 이제는 그 흐름이 시장의 여러 가지 상황들과 맞물려서 달라질 수도 있다는 점 오늘 한번 짚어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러면 전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 빠이!